덩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최빡장. 코너 이름이 빡친다. 바뀌었나요? 최빡장. 자, 최현 평론가님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짱윤선 기자님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짱윤선입니다. 예. 자, 오늘부터 이제 한 2주 뒤면 장윤선이 새로 시작하는 블로거 뉴스짱. 야, 미치겠다 진짜. 바로 야, 일단 지어놓는 거예요 그냥. 그 야. 광고 나갈 때 잠깐 한 농담하시더니 바로 네. 그냥 이렇게 생방송에서 그러니까. 그럼요. 안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안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네요.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고 네. 기사 써요 거기다가. 거의 무슨 컨설팅 업체 맞아요. 사장님 그러니까. 같으세요. 자. 사장님 진행하시죠.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도 네. 기사 하나씩 가끔씩 쓰는 거예요 거기에. 네. 자, 그리고 저 받는 거예요 유료. 네. 도와주시라 우리를. 좋은 기사 만들겠다. 자, 빡 연미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빡연미 기자입니다. 네. 요즘 좀 빡쳐요. 왜냐하면 네. 올림픽 전에 포토라인에 세울 줄 알았거든요. 아. 그래갖고 원래 법조 출입 기자들은 7일, 8일. 그래서 7일이 가장 유력했어요. 유력하다. 수요일이. 근데 검찰에서 그 얘기 도니까 발표했잖아요. 근데 올림픽 뭐 뒤로. 외신들이 다 한국에 와 있을 때 세우기는 좀 우리가 이렇게 부정부패에 강한 나라입니다. 뭐 이러긴 뭐 하잖아요. 그렇죠. 저 같아도 뒤로 미룰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검찰이 왜 정무적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 때문에 사법적폐 이런 파동이죠. 비판이 네. 있었는데요. 그 검찰은 검찰의 시계에 따라서 수사의 속도를 밟아가면 되지. 뭐 정치적인 일정 이런 거를 왜 고려해서 하는지. 그래서 정치 검찰 비판을 듣는 거 아닌지. 검찰은 검찰 스텝을 밟으면 근데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요. 이제 청와대나 중앙부처에서 네, 다가오는 평창 겨울올림픽을 네. 평화올림픽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협조 오면 쫙 가거든요. 그렇죠. 청와대에서요. 그럼요. 그렇죠. 상식적인 거지만 실제로 각 부처 장관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올림픽을 성공할 수 있게 할까? 라면은 법무부 장관이 우리 함께 하는데 이 전에는 무슨 좀 큰 사단이 없으면 좋지 않겠어? 네. 이런 판단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개회식 초청장을 보낸다고 보냈죠. 했잖아요.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보냈어요. 보내놓고선 그 소환을 한다. 이거는 좀 어색하니까. 개막식에 그분이 네. 오실까요? 누가요? 오지 않겠죠. 이명박 설마. 전 대마왕지 납시오 찍찍찍찍찍찍. 아, 제가 보기엔 이거 심의에 걸릴 것 같은데. 누구요? 예? 네? 심의에 걸리면 홍도사님. 심의에 걸린 사람 이름 아니. 제가 네. 알고 추적을 합니다. 그거 안 돼요. 자윤선, 안 돼요. 최영 안 돼요. 이분들이 나를 제가 심의에 보기에는. 걸었어. 아니 네. 제 생각에는 이게 네. 지금 마케팅을 해주고 계시면 안 돼요. 아, 이번 그래요?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인공은 네. 수호랑과 반다비이기 때문에 아, 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스코트에 왜 저 그러십니까? 아름다운 결론. 아, 훌륭하십니다. 수호랑 반답이 나온 김에 신문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죠. 네, 수호랑은 뭐예요? 호랑이죠. 호랑이. 아, 반다비는 곰. 반달곰. 오, 네. 강원도의 상징은 강원도의 곰. 상징. 곰. 예. 그런데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 호돌이가 마스코트였기 예. 때문에 호랑이는 또 민족의 상징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호랑이와 곰인데 단군 신화에도 두 동물이 또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 좋은 것 곰과 같아요. 쑥. 그 곰과 쑥이 아니라 곰과 마늘. 호랑이. 아니 근데 곰과 그렇죠. 마늘 쑥. 이 마늘과 곰과 쑥을 마늘과 먹는 쑥 사람이. 세트 메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세트. 쑥과 마늘 세트 메뉴. 곰콤보. 곰콤보. 한민족의 전통 네. 식단. 예. 음료수는 뭐죠 그러면? 강원도 막걸리. 해골물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네. 아, 수호랑 반다비. 다비는 곰, 수호랑 호랑이.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평창 평화 겨울올림픽의 상징은 그렇습니다. 수호랑과 반답이다. 요새 마트에서도 인형 팔아요. 드디어.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평창올림픽 그러지 말고 평창 평화올림픽 이렇게 붙이는 게 아예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네. 자, 뉴스장. 네. 뉴스장 대표 기자. 우울한 막 직함까지 지어주시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어제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해당 행위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안철수 대표인데요. 곧바로 3시에 당무회를 열어서 현역 의원 16명 그리고 지역위원장, 기초의원 해서 모두 179명에 대해서 당원권을 2년간 정지했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내달 4일 다음 예. 주인데요. 전당대회를 열 거고요. 민평당은 이틀 뒤인 6일에 각각 창당대회를 엽니다. 전당대회, 창당대회 이렇게 열게 되는데요. 4일은 일요일이고. 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지금 그 안철수계 쪽에서는 대표 당원들이 대다수 호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당원권 정지로 정리가 돼서 오히려 전당대회는 좀 수월해질 것 같다 이런 평은 나오지만 정치권 내부에서는 우리 정치 역사에서 한날에 179명이나 되는 대표 당원을 단칼에 정리한 역사가 있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요. 동시에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현직 당 소속인데 새로운 당을 창당한 적이 있었냐 이러면서 이제 양쪽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민평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 모두 2,485명, 약 2,500명 정도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여기에는 권노갑, 정대철 전 의원 같은 동교동계 인사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취지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철저한 적폐청산, 국가 대개혁으로 촛불혁명을 완수하겠다. 이것이 이제 민주평화당의 입장인데요. 당 대표는 아마도 조배숙 의원이 맞지 않겠냐. 물론 이제 이쪽도 전당대회를 해야 되겠지만 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또 이런 공방을 했어요. 반통합파를 향해서 더 이상 남의 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지체 없이 당적을 정리해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굉장히 지난해부터 계속 시끄러웠어요. 국민의당 갈라서냐 마냐 이혼이냐 합의 이혼이냐 뭐 협의 이혼이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결국에는 어제를 계기로 해서 확실히 갈라서게 된 것이 확인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 양당이 서로 갈라졌으면 어느 당이 얼마만큼 커지는가 이게 수 계산을 하게 되는데 지금 국민의당이 39석이고 바른정당이 9석입니다. 합치면 48석인데요. 이 중에 반대파, 통합 반대파가 16명 정도로 알려졌기 때문에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카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합쳐도 32명인 거예요. 국민의당하고 합쳐도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합쳐도. 그렇죠. 국바당이 바국당이에요? 아직 안 정했어요. 이제 그럼 정하겠죠. 지금 여기서 뭐라도 또 호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바당이 좋죠? 국바당? 바국당? 바국당. 바국당 같잖아. 바국당. 어찌됐든 바른국민당이 됐든 국민바른당이 됐든 아니면 국민의당이 조금 형용사가 더 앞에 오는 게 맞지 않아요? 바른국민당 이렇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많은 숫자를 먼저 넣어줘야 돼요. 또 싸우니까 국바당. 국바당 빵집 네. 이름 같네. 반팔쭉 하세요? 네. 근데 여기서 앞으로 그 더 빠질 전망이 나오는데요. 오호. 그렇죠.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금 장정숙, 박주현 의원인데요. 그 어제 전당대회 의장인 이상돈 의원도 징계받았어요. 그래서 오. 당원권 정지가 됐어요. 원래 이분이 왜 바로 그 창당 발기인에 이름을 안 올렸냐면 전당대회 사회권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뭐 나중에 결합하겠다 했는데 그걸 이미 알고 있는 안철수 대표가 정리를 해버린 거죠. 선정리. 미리 정리를 해버린 거죠. 박주선 의원은 어떻게 됐어요? 박주선 의원 지금 이제 중립파인데요. 아직 이름 안 올렸죠. 예, 아직 이름을 안 박주선 의원 올렸습니다. 갈것 같고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막 해보면 여러 명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비례대표 의원들이 있고요. 2명이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이상돈 의원이 있고 박선숙 의원이 있는데 박선숙 의원도 제명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도 조만간 입장을 밝힐 거라는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예.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취재한 갈수 있는 바로는 거죠? 그렇죠. 당 의원직을 그렇죠. 유지하면서? 그렇죠.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 주신 중재파 의원 중에 황주홍, 송금주, 이영호 의원은 추가로 민주평화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고요.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의원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세 분이 지역구가 전부 호남이에요. 그런데도 왜 민평당에 합류를 안 할까? 그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 정치권 내부에서는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의원 간의 개인적인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그쪽 당으로는 가지 않고 바깥에 있다가 혹시 민주당이 문을 열어주면 그때 민주당으로 결합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고요. 일각에는 주승용 의원의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가 국회 부의장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한다는데 어찌됐든 정당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러저러한 국민의당 통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양당이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격하게 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그럼 어떤 프레임으로 격돌할 것인가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배신자 프레임이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TK 배신, 그다음에 호남 배신. 그래서 TK와 호남을 배신한 배신자 정당이다. 이렇게 공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 새로운 정당인데 이 정당이 만약에 이렇게 프레이밍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국민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방선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관심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보다는 통합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목전에 선거가 닥쳤는데 사실상 선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그렇죠.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막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서 통합이 부결되면 무산되거나 하면 안철수라는 정치인의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난다. 그렇죠. 이걸로 안철수는 죽는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주변에 얘기하기를 서울시장 출마보다 통합이 더 중요하다. 이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근데 했다는 이제 겁니다. 통합하고 나면 또 그 지방선거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안철수 네. 의원 같은 전 의원 같은 경우 대표 같은 네. 경우는 서울시장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도 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서울시장 출마해서 15에서 20% 할 사람이 누구냐? 그나마 안철수밖에 없기 아하. 때문에 안철수는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둘 중에 하나다. 유승민 아니면 안철수가 나와야 되는데 유승민은 안 나온다는 입장이 너무 그럼요. 강렬하니까. 대구에서 배치를 던져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한다는 거고요. 재밌는 포인트는 민평당이에요. 그래서 민평당은 그럼 지방선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서울시장 후보 내지 않고 연대. 민주당이 좋은 후보 내면 선거연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좋은 후보. 변화가 이 응대가 들썩들썩해지는데. 아니 그리고 민주당의 한 후보가 예. 안철수의 대척점에 서 있는 그 후보. 네. 이 후보가 나오게 되면 선거가 재밌어지는 거죠. 네, 딱 한 명밖에 생각이 안 나. 아, 왜 자꾸 웃으세요? 뉴스장 기사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 재밌는 게 이번 지방선거도 역시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 자유한국당, 바른국민당 이렇게 예. 이를테면 민주대 반민주 구도가 또다시 작동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서울시장 같아요. 선거가 재밌어지겠네요. 서울시장 선거 재밌을 예, 것 서울시장 선거 가자. 다스는 내 거예요. 나한테 돌려주세요. 다스를. 아니 그분은 막 노래를 하시네. 돌려다. 지낸 분이 또 나올 수 있나? 그런 건가요? 자, 아유 이렇게 웃고 네. 떠들 수만은 없어요. 안타까운 소식. 예, 안타까운 소식이 지난 주말에 밀양이 울음바다. 이게 지난 연말에 전해드렸던 게 이제 눈물의 크리스마스 제천이 있었는데 네. 한 달여 만에 뭐 거의 불과 한 달이죠. 밀양에서 또 이제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희생자가 한 분 추가가 됐어요. 네. 39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모두 다 이제 60대 이상 90대까지의 고령 환자들이 많으세요. 여기가 뇌질환 그리고 중풍 이 전문 병원이었기 때문에 예. 그랬는데 본관에 이제 100여 명 그리고 이제 별관인데 요양병원이 따로 있어서 94명. 같이 이렇게 딱 붙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계단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건물이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화재의 발화 원인이 뭐냐, 그 다음에 대처가 제대로 됐느냐, 여기에 주말부터 오늘까지 감식 결과와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초동 대처 문제로 또 보여집니다. 응급실에 탕비실에서 발화했고요. 경찰 발표로는 이게 천정 쪽이었기 때문에 전기 누전, 단락 혹은 합성 가능성이 크다. 워낙 건조한 상태지 않습니까? 예. 강추위에. 그런데 문제는 천정 마감재가 가연성 물질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연기가 굉장히 빠르게 퍼져요. 그래서 4개의 통로를 통해서 연기가 급속히 1층에 퍼져나갔는데 가연성 많네요. 예, 가연성 물질이 이제 네. 탔을 가능성이 크고 외벽까지 번졌으면 더 큰 피해가 있을 뻔했는데 외벽까지 그나마. 가기 전에는 진압이 됐어요. 3시간이 좀 안 돼서 꺼졌으니까. 그래서 7시 32분에 최초 신고가 이루어졌고 35분에 소방관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고 보니 CCTV 결과 7시 25분경에 이미
불이 불이 났고 났고. 연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병원 안에 소화기가 사용 흔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체 진압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 소방서에 신고가 된 것 같다. 신고하면서 자체 네.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좀 외부에 안 알려지게 네.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불길을 못 잡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많이 시간, 골든 타임을 또 놓쳤다 이런 거고요.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법제도적인 허술함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네. 이게 네. 말이 되냐 그랬는데 이 이사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다음 주부터 설치할 예정이었다. 이게 국민적 공분을 더 일으켰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보니까 이 1,500 그 제곱미터부터 설치인데 행정적으로 신고는 1,500이 조금 안 되게 신고를 그렇죠. 합니다. 왜냐면 그거 설치하려면 비용 많이 드니까 네. 그거 안 하려고 편법을 쓰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니까 불법 증축을 해서 면적은 넓어요. 넓어졌어요. 그거보다. 네. 그 불법 증축이 있었던 거고. 커트라인에 바로 네. 못 미쳐요. 1,400 몇십 제곱미터. 아주 그래서 몇 아주 제곱미터 이- 뺐어요. 네. 뭐 이제 50평 미만 그러면 49.1에서 네, 그렇죠, 면세점 그렇죠. 이런 거랑 네, 비슷한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현장 점검 나가면요 다 잡아내거든요. 네, 네. 2011년에 적발이 돼서 이제 그 벌금도 물고 했는데 벌금 물고 그냥 시정도 대장을 튀기고 받았고. 계속 똑같이 그렇게 해왔다고 버텼던 하더라고요. 거죠. 네. 어쨌든 이런 면에 있어서는 법제도적인 문제가 크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확인이 제가 된 보기에는 거고. 이게 2009년에 이명박 정부 때 규제 완화가 굉장히 많이 그때 이제 서민 주거 뭐 생활 안정화 해가지고 필로티. 그렇죠. 필로티하고 필로티고죠. 그다음에 드라이비트 드라이비트 공법을 허락해주고 스프링클러 없어도 되고 뭐 이렇게 했다는 네. 것이 결국엔 이게 그 이런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막 불법적으로 했던 것이 불법도 아니죠.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했던 것이 결국에는 지금 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건데 지금 보면 2015년에 법을 바꿔가지고 그 몇 가지 드라이비트 같은 거는 아예 못 쓰게 만들었어요. 네. 문제는 그 전에 지어진 이 건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해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드라이비트는 일견 보게 되면 약간 대리석처럼 보이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스티로폼이에요. 그렇죠. 스티로폼 압축해 놓은 거기 때문에 확 타는 1층에서 불이 붙으면 5층까지 가는데 말 그대로 삽시간에 번져요. 그리고 스티로폼이니까 얼마나 이게 독성 연기를 그렇죠. 뽑아내겠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제천 그 복합 스포츠센터 네. 참사 때 우리가 확인했던 건데 그때 드라이비트 쓴 거 아니에요? 이번 세종병원도 같은 이제 이 건자재로 맞습니다. 시공된 건물인데 다행히 외벽은 타지 않았다. 근데 이게 다행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는 게 결과적으로는 사망자가 너무 많기 많죠. 때문에 음. 이게 내부에서만 불이 났지만 1, 2층에서 다수 사망자. 1층 단열재가 그 다 스티로폼으로 돼 있어서 뭐 처음에 불이 붙고 나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재 당일날 그 이사장 인터뷰가 아주 정상적인 규격품을 뭐 마감재로 썼다. 이 그러니까 건축자재는 문제가 없다. 이런 네, 얘기부터 설사 하고 그렇다고 있는데 하더라도 도의상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네.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그 법은 왜 이렇게 해놨느냐라는 그렇죠. 문제까지 국민적인 공부는 타고 맞습니다. 올라가는 그러니까 거죠. 저는 요 얘기를 예. 해야 되는데요. 2월에 이제 임시국회 또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리고 정치공방하고 정치공방만 하고 정쟁의 도구로는 삼지만 정작 입법할 때는 또 막 그런 업자들 뭐 이해관계자들이 막 되면은 법률이 하나만한 법률이 또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규모와 상관없이 전부 이것을 의무화해야 된다. 그렇죠. 설치 의무화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예, 아니 이런데 이제 증축 그다음에 칸막이 이런 거 보면요 경량 칸막이로 하거든요. 네. 경량 칸막이로 건면은 그 아주 얇은 철판처럼 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그거만 뜯으면 그 안이 스티로폼이에요. 아니 스티로폼일 뿐만 아니라 지금 발화가 된 탕비실 혹은 처음에 뭐 간호사 탈의실에서 있다. 이 응급실 주변의 건물들이 다 이게 가설로 네. 이 급박하게 마감을 해서 합판이에요. 그러니까 합판과 경량 칸막이 맞아요. 그 두 개만 쓰거든요. 예, 예. 지붕까지도 경량 칸막이면 돈이 싸게 들고 그러니까요. 이 조립식이 씌워지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늘 돈, 이윤, 싸게 그러니까 뭐 그런 이렇게- 걸 그런 걸 잡을 수 있는 거는 네, 바꿔야 정확한 돼요. 법적 규제, 네. 법적 그 설비, 원칙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들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사고가 이렇게 참사가 대참사가 되고 들여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한 네. 고령 환자를 밀집해서 수용을 하는 병원이었고 예. 수익을 내야 되니까 예. 그래놓고 응급실에는 또 가연성 소재가 너무 많아요. 매트리스에 맞아요. 알코올을 붙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다 불에 타는 거잖아요. 거기다 이제 유독가스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스프링클러만 있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그렇죠. 초기에 좀 잡을 수 있었다. 네. 이런 문제고 아니면 신고를 제대로 빨리 좀 하든가 이런 문제에서 항상 내부적인 수습을 하다가 골든타임 놓치고 일이 커진 다음에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고생을 했는데 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복합적인 문제로 사고는 커졌고 근데 문제는 여기에 또 방문을 한 정치인들은 아, 사진 진짜. 공방을 아, 하는데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밀양 시민들이 좋겠어요.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원이 여기 있네. 민주당 그러고 애들이라고 민주당 해요. 애들이라고 애들이 했어요. 여기도 민주당 근데 애들이 그래서 여기도 일단 있네. 팩트가 합니다. 틀렸어요. 애들이 네. 아니고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이던데요. 아니 그리고 네. 그 빨간 이 머플라고 간 그분은 늘 그러려니 하는데 또 민주당원들도 거기 갖고 사진 찍었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랬어요. 뭐 그러니까요. 여야 불문 저는 정치인들의 밀양 슬픈 화재 사건 말씀 나누고 네, 있었던 중인데 아까 끊어진 정치인들 거 세 분의 이름 정치인들은 좀 언급하고 싶지가 않고요. 예. 세 분의 이름을 우리가 꼭 불러드려야 됩니다. 이분들 의인인데요. 의료진 세 분이 사망했습니다. 먼저 김점자 책임 간호사인데 네. 이분 연세가 거의 50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간호조무사로 30년을 의료 현장에서 일한 분인데 네. 이 대학에 갈 형편이 안 돼서 전문대를 나와서 간호조무사가 됐지만 결국은 너무너무 나이팅게일을 지향했던 분인 것 같아요. 예. 간호사 자격증을 따냈고 세종병원이 간호사로서의 첫 직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까지 환자들을 돕다가 1층에서 결국 연기 질식으로 사망을 하셨고요. 함께 또 숨진 분이 김나희 간호조무사, 네. 30대 간호조무사가 계시고 의사도 한 분 사망했는데 민현식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세종병원 소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세종병원에 있다가 행복한 병원이라는 곳을 이직을 해서 정형외과 과장을 맡았는데 정형외과 의사가 시골 마을에는 부족하니까 예. 전 직장에 가서 원포인트 당직을 가끔씩 섰다는 겁니다. 이날도 이 소속이 아니지만 당직을 쓰고 마지막까지 소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 아휴. 그래서 이 세 분은 우리가 앞으로 꼭 기억해야 할 분들입니다. 그 30대 간호조무사는 김나희. 이제 그 아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건강을 좀 찾아서 아이를 오래 가지려고 했었대요. 네, 근데 네.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37세. 예, 마지막에 네. 남편한테 통화를 했다는 얘기가 참 애절하더라고요. 김점자 이 간호사는 그 어머니의 육성 증언이 환자와 결혼을 했고 우리 딸은 예. 그리고 이 어르신들을 사랑하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니까 노인병원에서 그렇게 일을 했고 끝까지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현장을 떠나지 못했던 거겠죠. 아휴. 전 정치인들이 좀 예. 이런 사실을 직시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좀 네.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잘못하면 이렇게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자꾸만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말고 심장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머리들로 수를 계산하니까 이런 희생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삼풍백화점도 불법 중개축이 원인이 돼서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관련자들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어요. 맞아요.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었고 네. 지금 정치인들이 가서 되게 뭘 잘해주길 바라지도 않고 불난집에 부채질만 하지 않았으면 싶은 게 지금 이 밀양이라는 도시 굉장히 작은 곳이라서 사망자들 전체가 다 지금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있대요. 영안실이 예. 부족해서. 아,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가서 그런 막말들을 하는 건 그 인륜에 반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한 달이 걸르면 다 아는 사람이고 다 친척이고 이런 거 맞아요. 워낙 작은 도시니까 예. 그래서 그 도시 전체가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뭐 노래방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아예 문도 닫고 영업도 못 하고 예. 도시 그런 전체가 분위기더라고요. 상주인 거나 예, 다름이 맞아요. 없죠. 그렇죠. 예. 제천이나 뭐 어,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천이 29분 희생됐었잖아요. 그때. 맞아요. 예. 그런데 그 이렇게 그 TV 나오는데 그 이렇게 안내 표지판에 전도연 거리 그런 표지판이 나오는데 아우 더 짠하더라고. 네, 얼마 짠하죠. 전에 그 수년 전에 네, 밀양이라고 영화. 하는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조용하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그런 지금 지난 제천 때는 이 크리스마스인데 또 이제 뭐 전 국민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인데 그 정말 눈물의 연결식들을 보면서 정말 좀 이렇게 침울한 연말을 보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설 명절이 이제 두 주 예.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아, 아니 그런데 그 홍준표 대표가 거기서도 뭐 그런 막말을
했지만 설 전에 또 화재 난다 이렇게 그런 얘기죠. 저는요 그건 참- 정말 그 무슨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지. 아니 화재 점검을 묻고 하라고 싶어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안에서 이 문제가 생겨. 아니 그런 논법은 어디에 있으며 그다음에 이 화재 점검 안에서 설 전에 또 화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내가 경남지사 시절엔 화재가 없었다. 근데 화재가 있으니까 네. 인명 피해가 없었다. 인명 피해도 많이 있었어요. 네, 전국 세 번째로 그러니까 화재가 이 많았죠. 지금 이 지사 직무대행이잖아요. 네. 이 처벌해야 한다. 이 음. 본인이 사실은 사퇴하면서 그렇죠. 이 사퇴 시점을 보궐선거를 미뤄서 못하게 만들어서 지금 직무대리 네. 형태로 6월 지방선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정말 저는 정치인이 자기가 일말의 책임이 없어도 가면 저는 고개 직업 숙이고 윤리만도 있었으면 네,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직업 윤리. 예. 국민 여러분 사죄드립니다 해야 예.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남 탓을 많이 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 그 국민들께서 이번에 야 정말 너무하다. 저 정도일 줄이야 이러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악담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그리고 그런 사고 앞에 그 어떻게 여야가 있습니까? 당 떠나갖고 그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분들은 진짜 뭐라고 얘기해도 지지율이 안 빠지는데 지지하는 분들은 내 정당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지지뿐만 아니라 네.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채찍이 돼야 돼요 동시에. 비판을 해야죠.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해줘야 견제하고 되거든요. 감시도 하고. 예. 그래야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십몇 프로의 지지가 항상 있으니까 그런 오만한 얘기를 해도 심장에 전혀 거리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아휴, 자 다음 이슈 일본에서 가상화폐 해킹 사건이 자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 발표 났군요. 김우겸 전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내정되었다. 네. 네. 아 네. 김우겸 최순실 게이트 파헤친 기자인데요. 맞아요. 그렇죠. 예. 처음 우리나라 언론에서 처음으로 신문 일면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올린 기자죠. 예. 그리고 2달 동안 계속 썼고요. 사실상 그렇죠. 이 게이트를 시작한 출발점에 있었던 분인데 청와대 김우겸 가셨네요. 기자는 이제 고대 82학번 법대인가요? 법대인지 모르겠는데 고대 모르겠어요. 82학번이고 학생운동을 하고 감옥을 갔다 와서 네. 저와 함께 이제 전민련 예. 전국 민족 민주운동에 제가 이제 같이 하셨어요? 차장일 때 편집실 네, 예. 저 다른 사회국인가 어디 있었어요. 네. 근데 막 급해갖고 기사를 쓰라 그랬더니 네. 너무 글을 잘 쓰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러시죠. 김우겸 씨, 기자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실제요. 아, 그래서. 실제 그래서 스토리예요. 기자가 됐네. 근데 글을 너무 잘 썼어. 네, 제가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 저희 업계에 내려오는 얘기인데 네. 그 김의겸 선배가 그 감옥에 있을 때 김태촌하고 같이 바둑을 뒀다. 아니 기사를 너무 잘 써갖고 네. 그때 감옥 갔다 와봐야 뭐 20대? 89년도니까 네. 23, 24 요때였었거든요. 네, 네, 그래갖고 그때 제 말에 영감을 얻어서 언론고시를 합격하고 한겨레 갔대는. 봉도사 때문에 기자 됐다. 그렇죠. 아니, 라고 제가- 주장하는 거죠. 제가 또 말지에서 한글 했었잖아요. 맞아요. 한글. 예, 말지 기자. 그래서 제가 한글을 주로 잘 썼잖아요. 한글. 김우겸 기자 내정됐는데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그때 막 그 회사에다 얘기하지 않고 대변인 내정됐다고 그런 기사 나가고 네. 바로 한겨레 신문을 사직했죠. 맞아요. 바로 사직한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당시에 논란이 좀 됐고 후배들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원치 아니냐라는 않았죠. 후배들이 좀 비판이 있어서 예. 있다가 제가 알기로 문화부 뭐 이렇게 좀 계시다가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우겸 기자는 이렇게 숫자석에 앉으면 제 말의 양은 제 50분의 1을 해요. 여기는 오로지 글로서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변인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제 말이 묵직하죠. 네. 말수가 많지는 않지만 실수하지 않는 말. 네. 아마 청와대 기자들이 일하기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변인이 사실 기자하고 똑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취재를 네. 해서 청와대 내부를 취재를 해서 얘기를 해줘서 팩트를 팩트 전해주고. 체킹을 네. 해주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실상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대변인이 어떻게 브리핑하느냐 그리고 어떤 각으로 어떻게 그렇지. 논점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기사 많이 쓰기가 달라져요. 편해지는 예. 거죠. 예. 그리고 또 취재하기도 쉽고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프레스 프렌들리 언론과 언론 친화적인.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그래야지 잘 청와대 출입 기자도 맞습니다. 했을걸요 아마. 예. 네, 했죠. 선임 기자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우겸 기자님 축하드리고요. 한 잔 사라.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안 됩니다. 김연아가 법도 있고. 그럼 제가 살까요? 그럼요. 그것도 안 그것도 안 되는데. 돼요. 그것도 안 아니 되죠. 29,000원짜리 한 잔 쏠게. 분식집에서 만나시면 분식집 되겠네요. 좋다. 길맥이나. 라면에 소주 하나. 길맥. 그렇죠, 좋아요. 편의점 감액. 80년대 감액. 그렇게 많이. 예, 라면에 소주 하나. 감액. 그러면서 만두 5개 넣어주세요. 만두 하나에 10,000원이면 큰일입니다. 자, 가상화폐. 네, 일본 최대 정확하게는 인터내셔널 표준어는 암호화폐죠. 암호화폐. 그렇죠, 네, 그렇죠. 암호화폐.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 네, 일본의 대표적인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체크가 이제 해킹을 통해서 580억 엔 상당의 NEM이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코인을 빼앗겼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게 27일 자정 상황입니다. 관리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래서 일단 이 거래소 자체가 지금 영업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인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돼 있습니다만 일단 보안이 허술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걸 이 회사 자체가 한 8시간이 지난 뒤에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로부터 반나절이 지난 다음에 이 내용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이 완전히 종료된 다음에 피해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는 게 하나 문제고 코인체크 자체도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못 마친 회사예요. 그러니까 유사 사업자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유명 연예인들을 막 내세워서 마케팅을 활발하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하면 한 5천억 원이 넘는 돈이 네. 지금 피해액으로 잡혀 있는데 일단 회사 측에서는 우리 돈 가지고 다 물어주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밝혔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분을 제외하면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돈이 한 460억 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4,500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거 다 현금으로 물어주겠다고 했지만 역시 퀘스천 마크가 자금력이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물어준다고 하고 물어주지 못하면 이 회사 파산하고 피해자들 그렇죠. 돈은 공중분해되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해서 이것 때문에 그럼 한국은 괜찮냐 이런 문제의식도 지금 예.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의 피해자. 대표적인 곳 몇 군데가 있는데 네. 네. 보안 상태를 정부에서 이런 걸 점검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허술해요. 예상대로 뭐 지난번에도 왜 거래가 한참 막 상종가를 치는데 거래가 안 됐다느니 뭐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관련 약관을 보니 만에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규모 해킹이 벌어진다. 그러면 글쎄 투자자들이 정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 좀 요원해 보이는데요. 일단 4개 가상통화 거래소의 이용 약관을 봤더니 해킹을 당했을 때 투자자들에게 물어주겠다고 명시한 곳 한 군데도 없어요. 와. 일단 코인원이라는 회사의 경우에는 제3자가 불법적으로 회사 서버에 접속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 조항을 기재를 해놨어요. 우리 책임 아니다. 어머. 우리 어허.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야, 이거 심각하다. 코인원. 우리나라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회사가 업비트라는 거래소거든요. 업비트 다음에서 그렇죠. 카카오에서 투자한 회사죠. 이 회사도 그 만약에 디도스 공격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인터넷 센터 장애, 기간통신 사업자의 훼손 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 내용이 약관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둬야 예, 되겠네요. 나아가서는 빗썸, 코빗의 경우에는 아예 관련 규정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거 자체도 문제고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죠. 근데 너희들은 대체 정체가 뭐냐에 대한 정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좀 복잡해요. 이게 예. 이 전자상거래 업체냐 아니면 금융회사냐. 네. 전자상거래 업체죠. 그러니까 현재는. 너희들은 대체 정체가 뭐냐 여기에서부터 사실 정부가 가름반을 좀 타줘야 됩니다. 그래야 관련 법적, 제도적 그 근거 규정들이 마련될 수 있고요. 오늘 이 약관과 관련된 내용은 오늘자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일시 정지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서부터 그 본인 실명 확인된 사람에 한해서 가상 계좌를 네. 가상 계좌를 이제 오픈하는데 네. 정부에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게 지금 공정위에서 네. 약관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해킹됐 약관에 대한 규정, 네. 해킹에 대했을 때 당했을 때 회사의 책임성 이런 걸 좀 빨리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수익들을 거래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네. 그럼 제가 지난번에 이 방송이나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거래 수익의 일정 정도를 보험을 들든지 아니면 이런 그 그렇죠. 지급 위기 보증이 상황에 돼야죠. 지급 보증에 네. 대한 네. 규정이 있을 때만이 그렇죠. 이 거래소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규정을 공정위가 법제화되기 전에 먼저 치고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차례에 걸쳐서 그 비트코인 얘기할 때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정부도 그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해버리면 너희들은 제도권의 아이들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셈이 것처럼. 돼서 저희가 그래서 항상 전제로 깔았던 것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이 문제의 답이 나온다고 말씀을 그럼요.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일본 사례를 네. 보세요. 지금 26만 명이 피해자예요. 그러니까요. 한 일개 업체가 해킹을 하룻밤 당했는데 26만 명이 5천억 이상을 날립니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예요. 그런데 이것을 수습할 수 있는 방책이 없다. 이거는 더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래소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거래소가 거래소 아니죠. 없다니까요. 아닌데. 거래소 그러니까요. 없고 중개 사설 중개 업체만 있는 그러니까 거라니까요.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킹이 된 거예요. 큰 돈을 주고 코인을 사고 있다 이렇게 근데 이해하셔야 어쨌든 돈이 되죠. 오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 코인이 돈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차치하고 예. 실제 돈을 넣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거래가 맞다고 친다면 공정한 거래의 내용을 정부가 보호해야 되는 것은 네. 마땅하고 네. 일정 규격을 네. 등록제 내지는 인허가 정도로 해서 네. 거래소의 규범을 정부가 갖춰주는 노력까지 네. 해줘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 하루에요. 그 천억 단위도 넘고 하루에 막 조 단위가 거래되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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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현실로 되고 있는데 6조까지 갔었죠.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피해 볼 것을 먼저 고민을 해줘야 돼요. 맞는 그러니까 정부가 말씀이에요. 그러면 규제 또는 이 제도적 보완 그리고 불법적인 자금 거래가 있다면 확인해서 저기 조치한다라고 한 것은 잘한 조치인 거네요. 그러면. 그 제대로 한 거죠. 적극적으로. 그거는. 네. 근데 이제 네. 그게 그렇죠. 정말 발빠르게 움직여야 돼. 왜냐하면 전 세계 최고의 해커들이 네. 다 지금 이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소에 총 집결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네. 금요일 날 얼마나 이게 또 불감증이 있냐면 금요일 밤에 이게 터졌잖아요. 네. 근데 다시 금방 회복됐죠. 금요일 밤에 했는데 네. 그래갖고 우려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가 폭락할 것이다. 그런데 몇 시간 정도 좀 내려가더니 다시 그냥 원적으로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이 정부가 시장 규모에 대한 인식과 우리가 방파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 분명히 알아줘야 하는 게 이게 세계 시장 규모가 6천억 달러 규모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돈으로 한 650조 원 정도 그렇죠. 되나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활약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현재의 상황을 좀 23%. 그렇죠. 직시할 20% 필요가 넘어죠. 있어요. 네.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빨리 음. 만에 하나 인케이스 오브 아니에요. 영어로. 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그런 것을 이걸 그러면 우리가 무슨 그 합법적으로 인정하냐 이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야 될 때네요. 선배 그뭐 전반적으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건 그래요.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게 이 시장에서 먼저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일단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예정대로 시행이 그렇죠. 되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를 취급하는 은행에 이제 1,000만 원 넘는 돈을 넣거나 빼는 경우에 이거 좀 이상하다 하면 바로 보고하게 돼 있고요. 네. 이거 그 세금 탈루의 의혹이 있다 그러면 바로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하게 돼 있는 이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일본에서 이게 2014년도 이미 일본에서 네. 해킹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킹으로부터 늘 자유롭지 못한 곳이에요. 전 세계 이미 한국에서도 코스닥 그 거래량을 넘어섰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트코인 하나로만 볼 문제도 아니고 그럼요. 그리고 그냥 뭐 쉽게 봐서 넘길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피해자를 구제 그 보호할 수 있는. 네, 네. 제도적 장치가 자, 필요해 지금 보입니다. 카톡하고 있는 최근 평론가님 평창 소식 전해 주시죠. 카톡이 아니고 지금 세종병원 관계자들이 출국 금지가 됐다는 속보가 떠서 네. 그거 보고 계신 거예요? 병원에 이제 비리 그- 문제가 그 터진 것 같아요. 소식이 카톡으로 온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요? 지금 속보. 속보가 떴습니다. 미안합니다. 연합에서. 톡하러 왔네. 네. 자, 평창 퀴즈 드릴게요. 예. 평창 며칠 남았습니까? 9일 날 하죠. 9일 날 네, 하니까 2월 9일. 11일 전 평창보다 남았죠, 11일. 포토라인이 평창을 언제 포토라인을 쓸까? 그게 아니지. 그거 아닙니다. 어이치. 평창. 자, D-10일. D-10일 11일 후에 네. 이제 개막입니다. 그렇죠. 그 카운트 다운이에요, 이제. 네. 이번 주부터. 이번 네. 주가 1월 끝나고 내일 모레면 맞아, 2월로 접어듭니다. 맞아요. 네. 제가 퀴즈 또 예. 저도 퀴즈. 네. 돌발 퀴즈. 네. 돌발 질문. 아이, 무서워. 평창 주제가
평창 주제가 평창 올림픽의 주제가 예. 손에 손 잡고 없지 같이 않아요? 없지 않아요? 네. 없을 리는 없다. 기쁘다 평화오션. 이거 좀 이제 가짜 뉴스인 것 같습니다만 네. 확인해서 가짜-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기쁘다 교황님- 평화 오셨네. 그 교황님께서 예. 가짜 뉴스는 사탄이라는 그래요? 나 자. 목이 안 좋아서 사탕 먹어야 돼. 미국 선수단 242명, 음. 역대 최다 선수단이 오호. 옵니다. 그럼 몇 개국이 참여할까요? 92개국이요. 예. 소치가 최대 참가였는데 88개국이었으니까 역대 최대 동계올림픽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가장 우리나라 지금 야당이 굉장히 비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92개국 아니에요. 네. 93개국 됐어요. 하나 더 늘었나요? DPRK. DPRK. 북한이 참여. 예. 북한도 국가로 예우한다. 이게 우리 통일부 방침입니다. 그렇죠.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까지가 참가 신청 마감이에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29일 어허. 해외 시간으로는 내일까지 29일이기 때문에 예. 몇 개국이 더 들어오면 뭐 95개국도 될 수 있습니다. 브루나이가 들어올까? 좋겠네요. 그러면 조세 조세 우리 뭐 쿨러닝 이런 거 보면 자메이카 뭐 이런 데서 예. 와야 되는 거죠. 적도 국가에서. 그런데 이게 참 저는 뿌듯한 게 역대 최다 국가 참여이기도 하지만 이 많은 그 야당에서 막 걱정하고 우려하고 흔들게 하고 했던 거에 비하면 정상급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네, 맞습니다. 많이 와요. 아베 총리 옵니다. 네. 이 입장을 바꿨어요. 한일 네. 정상회담 네. 하고요. 네. 이 째째하게 올림픽 기간 동안 네. 그리고 오는 게 또 낫다고 뭐 판단한 지금 거죠. 캐나다 트리도 총리, 예.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어허. 독일에 지금 이제 이 대통령은 오기로 했고 예. 총리가 올까? 메르켈 총리가 올까 말까 네. 지켜보고 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폐막식에 폐막식에 참가할 참석. 것인가 말 것인가. 예. 참가하죠 100%. 푸틴 우리 내기합시다. 대통령도 러시아가 국가로는 못 만 원? 오잖아요. 예. 하지만 폐막식 때 러시아기를 걸어줄 수도 있다 해서 네. 러시아 푸틴 지금 대통령 내부가- 폐막식에 참석할 것인가 말 예. 것인가. 근데 그리고 러시아 이미 지금 반정부 시위가 30여 개국 정상급 참가할 분들은 예. 거의 명단이 나왔는데 스웨덴 국왕 네. 또 이제 동계 스포츠는 주로 북유럽이 강국이잖아요. 노르웨이 뭐 이런 쪽에서 쭉 오고 그리고 지금 그 외에도 몇 명이 더 참가할 가능성. 미국은 누가 올까요? 누가 와요? 미국은 정말 그때 궁금해요. 펜스 부터 네, 마이크 부통령.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 이 대표단을 대표 이끌고. 단장으로 참여할 아니 예정입니다. 가족. 근데 이방카가 가족. 와야 이방카. 되는데요. 그거 좀 흥행 포인트로 네. 이제 그러니까요. 점쳐보고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었죠. 내가 가면 좋겠는데 혹시 못 가면 가족이라도 보내겠어.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한 바가 있거든요. 이방카와 네. 현송월이 미모 대결하나요? 비정상회담. 아 비정상회담 특정 프로그램 홍보 같은데요. 아니 비정치회담인데 우리 네. 거는. 왜냐면 둘이 네. 만나갖고 그럼 네. 그 기사가 되는 아니 거거든.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제 너무 북에 우리가 네. 저기 뭐 과잉 의존이다 그랬는데 저는 과잉 언론 노출이라고 봐요. 예. 1박 2일을 그렇게 중계해 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조준호씨 예. 제일 앞장서갖고. 그게 뭐라고 네. 그냥 실무적으로 이 저 시설 확인하러 온 건데 달랑 5군데 들리고 간 건데 전부 부정적인 보도가 네. 줄을 이었고요. 그럼 뭐 그렇게 그리고, 의상이 저는 별로 관심 없었어요. 아니 그리고 어느 제가 방송 갔더니 누구 그 패널이 야 그 백이 네. 2,500만 원짜리 에르메스 아니라고 아니, 그런. 예. 아니 그거래요. 그래서 에르메스가 부인했죠. 예. 에르메스 우리 백 근데 아니라고. 아니, 설사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게 개인일 것 같아요. 그렇죠. 북이 북한- 그것을 공동으로 구매해놓고 체제 세팅해서. 선전용으로 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죠. 체제 경쟁에서 진 나라한테 뭐가 그렇게 신경이 쓰여요? 그러니까요. 나는. 예. 그 개인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아마 그럼요. 만들어서 이미 그러니까 아마 옷도 다 이렇게 네. 입고 가라고 해서 그리고 한국 수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쫄리지 세팅해서. 않게 그렇죠. 예, 맞춰서 나가라 이렇게 쫄리는 게 했을- 뭐예요? 네. 쫄리는 아, 죄송합니다. 네. 최대한 후달리지 포커 않게. 페이스.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이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규모 얘기를 드린 거냐면 음. 전 세계가 모이는 축전이에요. 스포츠 동계 스포츠 대제전인데 북도 거기에 이제 1개 참가국입니다. 네. 그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되고 그리고 아니, 저는 그 같은 말에 민족이니까 그 말에 노회찬 의원이 말이 제일 재밌어요. 네. 아니 평양에 무슨 컴플렉스 있어요? 그러더니 그럼 평양냉면하고 함흥냉면도 다 규제해야지. 그런데 이제 맞아요. 단일 팀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좀 성급하여 네. 2030 세대가 이 공정성에 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요소로 작용했다 이런 분석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예. 그건 좀 청와대도 네. 겸허히 그럼요.
들여다보겠다 그랬고요. 어쨌든 어제부터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은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진 나온 거 보니까요 너무 훈훈해요. 둘이 얘기하고 그리고 현정아가 91년도 현정아, 예, 저 되게 리브니 선수하고. 감동적이었어요. 네. 반지 얘기 예, 아, 그런 거. 반지 전해줬죠. 네, 근데 그래서 아마 같이 하고 나면 확 아니, 달라질 현정 거예요. 감독하고 두 번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자, 이 리분희 선수가 네. 내려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서 그러면 만나실 겁니까? 그러니까 진짜 눈물 날 꼭 것 만날 것이다. 반드시 만날 것이다. 드라마죠. 이렇게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기대가 강경민이 됩니다. 정치쇼로 듣는 건지 개그쇼로 듣는 건지 재밌어요. 이거는 오직 진행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이, 그래서 진행자를 그만두라고요? 네. 아니 열심히 하세요. 계속하세요. 자, 계속하세요. 자,